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곳곳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입법부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삼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어떨까요? 문재인 정권은 이 행정,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판사들의 진보 성향 쏠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 판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법부도 대개혁을 할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 소송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또 그쪽 출신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사법부,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변화시킬까요?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은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뀝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새 인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자, 사법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무엇보다 사법지형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진보 성향으로 치우쳤다. 특히 대법원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진보 색채가 강했던 사법부가 이제 보수 성향으로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자,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5월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모두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빼고 전부 13명 전부를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당장 대법원은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영 대법관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오석준 제주지법 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내년 9월 임기가 끝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지 그 다음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도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됩니다. 지난 정권 때는 진보적 색채가 너무 강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대법원에 대거 임명돼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빚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역시 이쪽 출신입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할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배포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대법원장 자신도 임기 말인데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본인의 미래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 진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박아놓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선출 지명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사법부가 제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